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일자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7대 관장으로 부임한 이성복입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에 가려져 있지만 어느덧 성큼 다가온 계절의 여왕, 봄을 간간히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2년간 유례가 없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우리 복지관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늘 주민들이 북적이던 복지관의 문을 걸어 잠기기도 했고, 주민들과의 만남도 살가운 인사도 서로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를 통해 복지관에서 주민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더 자주 찾아가며 주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 있고자 했고, 자연스럽게 집단이 아닌 개인 한 명 한 명을 마주하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스트 코로나 변화된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 통합 거점으로서의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 변화라는 기능에 입각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마을 사랑방이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대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리빙랩을 꿈꿉니다. 우리 복지관에 보내주시는 기대에 잘 부응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2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과장 서미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2019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기능혁신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의 한계에 대한 1년여간의 내부 수기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변화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설정하고 각각의 단위 사업에서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또 유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복지사업을 기획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능으로 지역사회 복지 기능을 실천하는 우리 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개별화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민이 가진 필요에 집중하고 이를 저마다의 사정, 처지, 환경의 맥락에서 바라보며 그에게 가장 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형태와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가고 숨겨진 강점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변화는 지속가능한 복지 안전망, 지역사회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량과 자원을 찾고 조직화하는 기능으로 지역사회 변화 기능을 실천하는 우리 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통합화입니다.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일하는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우리 복지관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하나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집단지성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팀을 지향합니다. 주민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유일한 대안일 수 없고 더욱이는 유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언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함께하고자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변화라는 두 가지 기능이 각각의 팀 혹은 각각의 사업에서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있는데요. 단위 사업별로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과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사례관리 운영체계 기반의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하고 동 단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계선 진흥, 학교 밖 청소년,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지역적 필요를 고려한 복지 의제를 중심으로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는 전략사업팀에서는 총 4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민관학이 함께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제도권 지원 밖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연대와 협력의 경험을 지역에 축적해 나갑니다.
이웃돌봄팀은 그간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온 복지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공공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 참여자나 예산 등 단위 사업 규모가 크고 상위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할 복지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주 팀장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동대문구 7개 동에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주민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사례관리 운영체계에 기반한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통합 지원망을 활성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넉넉하게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통합사례관리와 아동학대 경험 가족을 위한 산뜻,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더불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한 재가노인 지원 사업과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희망호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누구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안전망입니다. 동대문구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고난이도 위기 사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함으로써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누구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는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1권역의 대표기관으로서 동대문구의 사례관리를 선도합니다. 동대문구 사례관리 1권역은 7개 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기동, 용신동, 전농1동, 청량2동, 이문동, 회기동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2권역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합니다. 사례관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행체계와 사례관리 지원체계가 있으며 사례관리 실행체계에는 8개 영역에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는 동 단위 가족 사례관리와 1인 가구, 정신질환 취약계층, 고독사 위기가구 등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요보호 주민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지원체계에는 사례관리 네트워크와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활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의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 단위 가족 사례관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대문구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1권역에 해당하는 제기, 용신, 전농1, 청량리, 이문1리, 회기동으로 총 7개의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동 중심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팀의 정민지, 정혜정, 현지현 사회복지사가 동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동대문구 1권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일상생활 전반에 복합적인 위기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단위의 협력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하실 경우 연계기관을 통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접수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내부 사례 선정 회의를 통해 복지관의 사례관리가 함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 신청 결과를 안내하게 되고 미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 혹은 타 기관에 의뢰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평균적으로 1년 단위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첫 만남에서는 주민과 사회복지사가 대면하여 지금까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으로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며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약속한 목표를 실천하고 주민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며
변화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 발생 시 새로운 실천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처음 함께 세웠던 목표와 실천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상황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확인, 이사와 사망 등의 사유로 종결하곤 하지만 아름다운 끝맺음을 함께하며 주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세부 영역별로 지원합니다. 크게 가족관계, 건강의료, 경제자립, 교육학습, 심리사회정서, 보호안전, 주거지원, 일상생활로 나뉘며 주민의 어려움에 발맞추어 진행됩니다. 욕구 기반 서비스는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대 유경험 가족을 지원하는 산뜻세트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과 가족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가온놀이 사업을 통해 학교 부적응 아동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자조모임을 구성함으로써 주민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지하는 만남의 장을 운영합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나은 동단위 가족 사례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동대문구 통합사례분과의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하며 다양한 지역 자원 안에서 주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앞날이 기대되는 주민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요보 사례관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보 사례관리란 가족의 돌봄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건강하게 기능하지 않은 1인 가구, 정신질환, 취약계층, 고독사 위기 가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관계망 및 복지 지원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요보 사업의 대상은 동대문구 내 제기동, 전농 1동, 용신동, 이문 1, 2동, 청량 2동, 회기동 총 7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가족 돌봄의 구조적, 기능적 결핍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입니다. 사례관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려움에 갖고 있는 본인, 가족 혹은 주변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이웃이나 기관에서 보훈기관에 유선 혹은 의뢰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의뢰를 접수한 후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정 확인하여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가족관계, 주거환경, 경제문제 등 여러 영역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사회복지사들과 사례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선정회의를 진행합니다. 선정회의 후 결과를 안내하고 미선정 사례의 경우에는 필요한 도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를 진행합니다. 선정이 되시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여러 자원을 통해 참여자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참여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모임을 형성하거나 교육 진행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정신건강복지센터, 삼육서울병원 등 여러 복지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여자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동단위 가족사례 관리 사업과 다른 부분은 참여자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 정신질환 취약계층, 운동형 외톨이, 알코올릭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 주민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관리 지원 체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대문구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주도해서 민, 관, 학이 함께 사각지대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을 발굴, 지원, 보호하고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공동대응, 지역의 의제 발굴 및 대안 마련,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성장과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산뜻세트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뜻세트시란 상처를 이겨내고 새롭고 산뜻해지는 우리 가족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경험 가구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에게 사례관리 기반으로 심리사회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적응 및 가족 건강성 회복을 지원합니다. 한뜻세뜻의 대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주민 중 과거 또는 현재의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년기 자녀를 둔 저소득 위기가정 10사례가 본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및 선정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학교 및 유관기관에 본 사업을 홍보합니다. 학교 및 유관기관과 MOU 협약을 맺고 대상 가족을 모집하게 됩니다.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선정 회의를 운영하고 선정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각 가정에 안내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가 선정되면 각 가정과 의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계획합니다. 혹시 미선정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뜻세뜻은 가족관계 증진, 가족 역량 강화,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가족관계 증진 활동은 가족의 긍정적 소통과 즐거운 경험을 통해 가족 간 신뢰감을 회복하고 관계를 강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가족 진단검사, 가족 상담, 가족회의, 가족 문화 활동이 포함됩니다. 가족 역량 강화 활동은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 유지하기 위한 체계별 역량 강화 활동입니다.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보호자 상담, 자조 모임 활동이 있으며 아동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개인 성장 지원 활동이 진행됩니다. 교육복지 네트워크에는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활동입니다. 학교와 MOU 협약,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동과 학교 단위 사례회의, 성과보고, 유관기관 사례회의, 당사자 참여 사례회의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동대문 교육복지센터, 1권역의 9개 초등학교, 동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동대문 가족센터, 동대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많은 유관기관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3D 세트 사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연락주세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민관학 연계 통합 지원 사업 더불업 사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업은 민관학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느린 학습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발달 과업에 맞춘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학교, 지역기관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검사 결과 71에서 84 사이에 속하는 아동들로 대부분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습 수준을 습득하지 못하며 또래 관계에서도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약 13%로 추정되는 느린 학습자 아동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한 지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그들만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더불업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느린 학습자 아동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및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참여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 39명, 블랙 참여자는 동대문구 민관학 및 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협약입니다. 홍보를 통해 협약학교와 기관을 모집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학교나 지역기관을 통해 느린 학습자로 의심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의뢰하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스크리닝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스크리닝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종합심리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 뒤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경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민관화 거버넌스입니다. 민관화 거버넌스는 민관화 컨소시엄을 통해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식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 기관, 학교 간 다자 간 협약을 진행합니다. 또한 실무자 정기 모임, 학교별 사례회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실무자 교육도 진행합니다. 다음은 스크리닝입니다. 이는 학교 및 지역 기관을 통해 검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느린 학습자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여 보호자와 교사에게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느린 학습자일 경우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를 권유하고 느린 학습자가 아닐 경우 타 기관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활동은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주 1회 전문가를 통한 언어인지, 사회성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후 담임교사 및 보호자와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발달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재가노인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 용신동, 전농일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으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 정서, 일상생활 영역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6.5%를 차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이 소재한 제기동은 동대문구에서 3번째로 많은 노인과 4번째로 많은 저소득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5번째로 많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대표적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 지역입니다. 재가노인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 용신동, 전농일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 가족, 이웃이나 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선정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식사 지원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미선정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세부 운영 내용으로는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위해 매일 한 끼라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중식, 특식,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식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소집단 산책,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온편지 등 정서 지원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을 위해 비공식적 자원 또는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거 어르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타 생활 지원으로 방역, 난방비, 생필품 등의 후원금품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 연계, 긴급 및 위기 개입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희망온돌 사업은 누군가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해당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기금배분위원 회의에서 기금 지원자로 적합한지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선정 이후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 뒤 만족도 조사 및 사업 관리를 진행하고 종결됩니다. 사업 실시 기간은 연중입니다. 희망온돌 사업의 기금 지원은 모두 긴급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계비는 대상자분의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 지원을 원하실 때에는 단순히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는 이래서 얼마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비로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수 가전제품이란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를 칭합니다. 이 역시 100만 원까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비급여로는 치료비, 약값, 진단비, 비급여 항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100만 원, 한 가구 최대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선결제는 불가합니다. 단순 검사비와 만성질환은 지원하지 않지만 급성으로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긴급비로는 이에 3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으로는 부채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개인의 세금 체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온돌 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구청과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 신청 이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대상자분의 긴급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희망온돌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전략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보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전략사업팀은 학업중단, 경제선진을, 마을 공동체 회복과 같은 동대문구의 주요 복지 의제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주민을 찾고 욕구와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개별화 지원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복지 의제의 공론화 과정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자원, 비공식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주민이 보다 만족스럽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및 중단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다같이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회, 무업, 은둔형의 청소년 중에 학업 중단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주민 주도의 마을 활동, 민관학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 무업, 은둔에 속하는 14세에서 19세의 학업 중단 혹은 중단 위기 청소년인데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 여러분 또한 신청을 통해 마을 활동과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같이 사업이 돕고자 하는 청소년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1차 보호체계인 가족 내에서의 지지와 격려를 받기 어렵고 집에 들어가면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또는 또래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집에서 은둔하는 청소년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 과정은 지역기관, 학교의 의뢰와 마을 안에서의 아웃리치를 통한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하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 선발되게 됩니다. 이후 참여 동의서와 개별 상담을 통한 서비스 계획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12월 말까지 공백 기간 없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업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을 다시 학교에 다니도록 돕는 사업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정과 또래 집단, 마을 주민과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 함께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당사자와 가족, 주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과 또래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찾아 상담과 집단 활동, 자원 연계를 통해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담당자가 위기청소년이 가장 가깝게 맞닿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가장 최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을 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마을 안에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당구장, 카페와 같은 가게들도 있고 자주 돌아다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배달대행 업체와 같이 외 청소년들이 주로 취업하는 고용업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가까운 장면에서 만나는 주민들에게 학업 중단 및 중단 위기 청소년의 현실을 알리고 함께 찾고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고용 및 이용업체 방문 활동, 청소년 심야 식당 아웃리치, 학교 연계 활동, 마을 상담사 교육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마을 상담사는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주민 여러분들로 신청과 교육을 통해 각 청소년 보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학 거버넌스입니다.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기관과 구청, 경찰서, 교육청과 같은 관공서가 함께 모여서 보다 효과적인 위기청소년 지원 방법을 논의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공유하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구체적 활동으로 청소년 위기지원단과 같은 협의체 활동과 컨소시엄 정기회의, 온라인 자원맵을 통한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180만 원으로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사업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5개의 공동기관을 포함해
민관학 15개 기관이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같이 사업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선 진행 청년 자립 지원 사업 청년숲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숲은 IQ 70일에서 80사 사이의 경계선 진행 청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인데요. 이제 막 어른이 된 청년들은 스스로 돈을 벌고 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조금 다른 속도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이 청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홀로서기를 위해 청년들이 잘하고 흥미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계획에 기반한 직무교육, 일 경험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39세 경계선 진행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청년숲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청년숲은 취업준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2월에 모집이 마감되지만 그 외의 프로그램은 1년 내내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담당자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신청해주신 분과 제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청해주신 분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청년숲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함께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해 청년분들의 상황에 맞춘 취업 및 복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취업 준비 아카데미나 미래 공작소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홀로서기에 대한 마음이 크고 나에게 맞는 일이 저희 기관이 준비한 직무교육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취업 준비 아카데미로 연계합니다. 총 2년 동안 청년들의 속도에 맞춰 취업을 하기 전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 방법,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양교육부터 식품업, 제조업, 공공서비스업 등 중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 교육을 받고 유급 인턴십을 통해 일 경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아직 구체적인 직업 준비 계획은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의 역량과 적성을 알아가고 싶은 청년은 미래 공작소로 연계할 수 있는데요. 직업 체험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일들에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의 직장인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씻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한 발짝 챌린지, 부업 활동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래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밸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모여 영화도 보고 볼링도 치고 만들기 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활동 외에도 우리 마을의 경계선 진흥에 대해 알리고 여러 경계선 진흥인들과 그 가족, 전문가와 함께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숲은 모든 경계선 진흥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청년숲의 소식을 더 생생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관에서 담당자를 찾아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청년숲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을 검색하시면 청년숲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하늘타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타리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방과 후 방림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의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들을 주중 5일 야간 시간까지 보호하고 인지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참여자 주도의 지역 참여형 취미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하늘타리 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방과 후에 야간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들을 주중 5일 야간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집단, 개별 맞춤형 교육과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취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야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 15명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겉보기에는 일반 지능의 아동 청소년과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학습 부진을 겪거나 또래 관계에서 눈치 없는 아이로 힘들게 적응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나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같이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과 자주 접하는 실무자들의 의뢰와 자발적인 신청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관에 내방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경계선 진행 유무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과정과 내부 회의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까지로 1차로 모집을 마감하며 이후 결원 발생 시 대기자를 중심으로 수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 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적 수준, 경계선 진행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늘타리 사업은 각각의 목표에 따라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경계선 진행을 가진 아동 청소년은 방과 후 학원에 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방과 후 시간부터 저녁 9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으며 협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소형을 실시하여 동대문군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하늘타리의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양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돕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경계선 진행 아동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 어디에서도 본인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적인 인지학습 프로그램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멘토로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개별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인지 기능의 향상과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성 양성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직접 진행자로 참여하여 요리, 음악, 체육, 대중교통 이용, 지역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가까운 이웃 어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 또래 집단을 만들어주어 크고 작은 경험과 성공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여아동은 원래 회의에 참여하여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주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자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타리는 총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약 4,200만 원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복권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가요 통통마을로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가요 통통마을로 사업은 동대문군의 나눔, 양육, 환경 등 마을 의제 활동을 원하는 주민 모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 다양한 지역사회 연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동대문구에서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 모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마을의 공공의제, 즉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입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직접 만나 사업 안내를 드리고 모임이 어떤 활동을 희망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업 참여가 결정되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후에 모임의 마을 의제 설정을 돕기 위해 의제 형성 워크숍을 지원하여 모임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들께는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사업 준비 등으로 인해 별도 중단 기간 없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주민 모임의 참여 과정인 주민 모임 인큐베이팅, 기존 주민 모임의 참여 과정인 주민 모임 성장 지원,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주민 연대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 모임 인큐베이팅에서는 신규 모임들의 의제 형성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활동으로 구성되는데요. 사업 안내를 위한 모임별 사업 설명회, 신규 주민 모임 관리 상담, 모임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의제 형성 워크숍, 모임 활동 정례화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주민 모임의 참여 과정인 주민 모임 성장 지원에서는 참여 주민들의 동기 강화와 모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으로 구성되는데요. 해마다 연초 협약을 맺고 매월 주민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여 정기 모임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교육이나 친목의 시간 등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주민 연대 활동은 참여 모임들이 지역사회와 단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활동으로 연 1회 진행되는 동대문 통통축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턱 낮은 복지관을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 열린 복지관, 모임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듣는 마을활동가 학교, 참여 주민 누구나 일일 강사가 되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누구나 강좌,
연말 모임들이 함께 모여 활동 과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성과 공유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사업 예산은 약 1,700만 원으로 함께가요 통통마을로 사업은 동대문 구청과 각 주민센터, 경동시장 서포터즈 꼬집스, 제기동 주민자치회, 동대문구 지역복지 실무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함께가요 통통마을로 사업을 안내드렸는데요. 언제나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더욱 자주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웃돌봄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웃돌봄팀은 공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만성적인 복지 욕구를 가진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이들과 이웃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이웃돌봄팀은 후원, 홍보, 자원봉사, 자활근로사업, 가족상담 코칭센터 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주민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각 담당자가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 풍요로움보다 사람다운 삶, 함께 살만한 마을을 먼저 생각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후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개개인의 풍요로움보다 살만한 마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후원사업은 공간에 후원하고 있는 개인, 단체, 재단, 기업 등 기존 후원자를 중심으로 공간에 후원할 수 있는 잠재 후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모금 캠페인 및 제안서 작성을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제안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후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신청을 한 후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후원 약정서의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및 CMS에 등록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후원자와 기관 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잠재 후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 오프라인 및 바자회, 기획행사 등을 통한 후원 개발 행사를 진행하고 기존 후원자 및 신규 후원자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감사 인사, 후원자 행사 등을 통해 후원에 대한 보람과 기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웃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살피고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통 홍보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언론 및 홈페이지, SNS, 관련 홍보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기관의 운영 현황을 알림으로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이웃과 마을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기관은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홍보 대상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정보 및 소식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복지관의 소식과 유용한 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간행물 및 관내 게시판, 기관 견학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정기적인 소식들을 전달하고 나아가 지역 언론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복지관 소식을 알리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의 정기 구독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 주민과 더 많은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식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육성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육성 사업은 본 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동기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활동 동기를 강화하여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관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 VMS 1365, 방문, 유선 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진행한 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기간은 수시이며 언제든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봉사활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봉사자 초기 상담 및 기초 교육을 진행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은 단순히 활동에서의 끝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자의 관리 상담, 간담회, 포상, 감사의 밤 등 작지만 여러 행사 등을 통해 봉사활동의 욕구를 고취시킵니다. 본 기관의 모든 봉사자 및 활동 내용을 분산으로 관리하고 세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수급 자격을 가진 동대문구 주민들이 수급 자격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발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 수급 자격에 대해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국민이 나라로부터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상 및 인원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가진 만 65세 미만 동대문구 주민 54명입니다. 신청 및 선정 과정으로 첫 번째 신청 및 접수에서는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참여자를 선발하며 그 이후 구청에서 복지관으로 이 사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형식의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이후 스스로 살아가는 출입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이트웨이 과정을 통해 교육 태도, 출근 연습, 실생활 금융 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육합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이 끝나고 교육 태도, 출석률, 자활 의지를 바탕으로 다시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뒤에 설명드릴 사업단에 배치되거나 종결됩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을 마치고 오셨다면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근로사업에는 총 4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웨이는 정해진 시간, 장소,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근로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단이며 시장 진입형 사업단에 해당하는 헬프유 사업단의 경우 동대문구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구직하고 근로활동을 진행하고 소득을 발생시켜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단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경우 토탈뷰티 사업단과 손뜨개 사업단이 있는데 토탈뷰티 사업단의 경우 네일아트 및 피부케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업기술을 바탕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단입니다. 손뜨개 사업단의 경우 전문적인 뜨개질 기술을 교육하여 인형, 수세미, 식탁보 등의 완성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8억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에 해당하는 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벗어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달 문제 및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동대문 가족상담 코칭센터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가족상담 코칭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 지원과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혹은 심리적인 문제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임상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행정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임상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종합심리검사, 지능검사, 언어발달검사, 바우처 검사 등이 있으며 개별 집단 치료로 언어, 인지, 미술, 놀이치료가 있고 그 외에 심리상담과 가족상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바우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바우처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바우처 종류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지원되는 발달재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부모성장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통해 지원되는 특수교육 대상 치료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일반 치료와 바우처 치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치료의 경우 서비스를 문의하여 접수되면 초기 상담을 통해 치료 욕구를 파악합니다. 검사가 필요할 경우 임상심리사를 통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바우처 치료로는 일반 치료와 달리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발달 혹은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보호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 발급 시점부터 치료가 가능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스케줄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혹은 1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선정 시부터 12개월 이용이 가능하며 1회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선정 시부터 12개월 이용이 가능하고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치료 종류로는 언어, 인지, 미술, 놀이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 성장 심리 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선정 시부터 6개월 이용이 가능하며 1회 재연장이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발달 재활 서비스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이 해당되며 만 18세 미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로 예견되어 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이 가능하고 치료 종류로는 언어, 인지, 미술, 놀이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업인 특수교육 대상 지원 서비스는 학교에 재학 중이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인지 영역을 제외한 언어, 미술,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 가족상담 코칭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동대문구 거주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총 160분을 정원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과정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및 접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기관 의뢰 및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합니다. 이때 꼭 가져오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함부, 신분증, 통장 사본,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입니다. 두 번째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와 참여자가 1대1로 면담하여 참여자의 참여 의사 확인 및 참여 신청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스크리닝 단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선발 점수 부여 및 자격을 확인하고 선발 기준표에 따라 참여자 선발 및 수요처별 배치를 진행합니다. 참여자분들의 자택과 근거리의 수요처로 배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는 참여자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로 다양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스스로 일을 한다는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 근무를 하며 27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혹서기 혹한기 기간에는 20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매년 12월 중이며 대기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어 결혼 발생 시 참여자를 대기자 중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 사업단으로는 연중노노케어, 노노케어, 복지시설 도우미, 학교청소 도우미가 있습니다. 먼저 연중노노케어는 총 26분을 정원으로 운영하며 연중 운영됩니다. 사업단 참여자는 결식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취약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노케어 사업단입니다. 총 20명을 정원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노노케어 사업단 참여자는 독거, 부부노인, 조성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연중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활동, 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취약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단입니다.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단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운영되며 총 6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단은 동대문군의 복지시설에 파견하여 미화, 청소, 발열 체크, 급식 보조 등의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교 청소 도우미 사업단입니다. 학교 청소 도우미 사업단은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운영되며 총 54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 도우미 사업단 참여자는 동대문군의 보육 교육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파견하여 미화, 청소, 급식 보조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총 소요 예산으로는 약 2억여 원을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동대문구청, 동대문군의 복지 공공시설, 보육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본 기관에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모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모임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즐겁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모임 지원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재능과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듦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과정과 지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대관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안내하게 됩니다. 주민 대표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기관에서 지원 내용을 확정하고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공간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모임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1인당 5,00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2만 원입니다. 모임의 등록 인원은 10명을 기준으로 하며 모임당 지원비는 5만 원이고 모임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20만 원입니다. 신청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인적 사항이 필요하며 80% 이상이 동대문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간 최소 20회기 이상 활동을 하고 회기당 8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나눔 활동에 연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활동 중 중간평가를 통해 하반기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모집 기간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 모집이며 운영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연계 확정 모임으로는 소리사랑 여성합창단, 마을예술창작소의 조이풀 챔버콰이어 오케스트라, 청춘배움터의 문예교실, 미니어의 디지털 교육과 요가, 소소놀이터의 미술활동, 제기동 아파 등의 취미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모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동대문 복지관은 언제나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임이 필요한 주민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사회적 활동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인생에, 특별히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함께 한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모든 과정을 사람이 행한다는 부분에서 현장 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무게감이나 상황마다 마주하는 책임감도 가볍지 않습니다.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인간 중심, 지식 기반, 연대지향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영감을 주고받는 동료로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연초에 진행되는 욕구조사와 개인 성장 계획을 토대로 기획되고 전 과정이 맞춰진 후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복지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18명을 포함한 총 32명의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관계지향 프로그램, 혁신지향 프로그램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라면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외에 내외부의 직무교육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단위 사업 및 팀 단위로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회의 체계를 통해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직원들 간의 소통은 물론 사업 간, 업무 간 협업을 도모합니다. 실천가로서 나의 성장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는 전제로 직원들이 단순히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역할과 기여를 함께하는 것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관의 직원들, 실무자들이 주체가 되는 실리평가회와 학습 모임, 직원 연수 등이 운영되고 있고요. 개인의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하나의 동대문구 복지 네트워크 만들기, 지역사회 연계망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사회적 약자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망 사업은 우리 복지관이 주민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가 주도하거나 혹은 요청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네트워크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유용하고 의미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과정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복지관 활동과 사업들 속에 워낙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과 연대의 과정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네트워크 활동 속에 우리 복지관이 도움을 받기도 또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는 여러 기관들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서로의 역할과 결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의 팀으로 주민을 돕고 지역사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노력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는 학업 중단 및 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사각지대 느린 학자 지원 네트워크 등 총 5개를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동대문구 지역사회부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본과 대표기관으로 자치구 차원의 민관협력 사례관리 협력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 유명판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복지관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작한 복지사업의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함께 만들어갈 변화를 위해 함께 설레고 응원하는 마음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계획한 복지사업만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도움의 손길이 함께라면 그 부족함 또한 곧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잘 벗어나 주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마을에 한 걸음 다가가는 2022년이 되도록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